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산사태와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지역 시군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227억 원의 기금을 배정받은 고흥군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확정했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 인수위원회와 시의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강재원 부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시의회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고흥군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한 이번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8천여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수 MBC 뉴스데스크 진행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뉴스를 쉽게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전남에서는 농업 분야 피해가 컸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나간면의 한 배밭입니다. 수확을 일주일여 앞둔 배들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치기 전 지지대 보강 작업까지 꼼꼼히 마쳤지만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배들은 대부분 상품성이 없어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10개 중 한두 개만 즙으로 가공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3일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농민들은 시리에 빠지는 대신 남은 수확에 매진하기로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이렇게 애쓰고 해놓은 것이 떨어져 버렸을 때는 한순간에 저희들이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아줘서 열심히 해서 수확해서 밤새 쏟아진 비에 논도 물에 잠겼습니다. 한참 여물어갈 벼 이삭들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전남 지역 농업 피해 규모는 1,100여 헥타르. 피해액은 2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재산 피해는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서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쳤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파도에 어선이 침수되거나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일부 지역의 정전 피해는 복구가 끝났고 양식장 피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17,000여 명을 투입해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높은 파도는 섬 지역에도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해안도로와 방파제가 무너지거나 유실됐고 어업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에 끌려온 파도는 흑산도 선착장을 삼켜버렸습니다. 6m 가까운 높이의 파도와 다투던 선착장 45m 가운데 절반가량인 23m가 부서졌습니다. 당장 어선을 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3m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시니까 간쪽 때 물이 빠졌을 때는 선착장 이용이 좀 힘드실 거고요. 완도에서는 해안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비바람과 파도를 견디지 못한 도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해안도로는 11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 소식에 일찍부터 배를 정박시켜놨던 어민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배를 꽁꽁 묶었어도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태풍을 가까이 마주했던 진도군 조도, 여수, 완도, 영광 등에서는 선박들이 잇따라 침수됐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파도가 여전히 높아 선착장과 방파제 등 어항시설을 비롯해 가두리 양식시설 등의 피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직원들이 파도가 잠잠하면 바다 나갈 거예요. 파도가 세서 못 나가는 읍면도 있을 것이고 파도가 잠잠하면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필품 조달과 육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바닷가와 섬 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작은 피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현장에 17,000여 명의 인력과 500여 대의 복구 장비를 조기에 투입해 피해 상황 조사와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주요 댐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주암댐 34.8%, 섬진강댐 23.7%, 장흥댐 43.7%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인 지난 4일에 비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높아진 것인데요. 흰남노가 뿌린 많은 비가 댐으로 흘러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이틀 정도는 다목적댐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장 인수위원회가 지난 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강재헌 부의장의 10분 발언과 관련해 시의회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법률 검토 과정까지 거쳐 추가적 조치를 취할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인수위원회와 의회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시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장직 인수위를 정면으로 저격합니다. 전체 회의는 안 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됩니다. 순천시는 2천만 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천만 원인데 우리 여수시는 무려 9천만 원의 수당을 위원들이 챙겼습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는 즉각 합법적인 활동을 폄훼하는 악의적인 왜곡 날조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수시의회 강 부의장에 대한 윤리 개최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강 부의장이 공개 사죄하지 않으면 인수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를 하고 또 위에서도 또 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진정서 내용이가 9월 15일까지 2주간 얘기를 줬고 그 요구가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진정서에 이렇게 의사 표시가 됐기 때문에 15일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긴급히 법률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인수위의 진정에 대해 특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사유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일 뿐 아니라 본질을 벗어나 크게 왜곡된 대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강재헌 부의장은 인수위의 진정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징계 처리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지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와 의회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민선 8기를 의욕적으로 출발한 시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전국적으로 향후 10년간 10조 원, 우선 내년까지 전남 지역에만 3,08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들은 이 예산을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227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배정받은 고흥군은 최근 7개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우선 귀농어 귀촌 지원,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각각 2건씩 총 6건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임단체장의 인구정책 공약 등과 접목시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시급한 우리 청년들 주택단지라든가 청년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청년 일자리 이런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에 가장 많은 88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5개 시와 무안군을 뺀 16개 군 지역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기금을 받아 전남도 전체로는 3,0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소멸 위기 지역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해안 최남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권에서부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 개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호남 출신 4선의 박 전 부의장도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창회 검찰 선후배 사이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고흥군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1년까지 8,082억 원을 투자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경남은 위성, 대전은 연구 인재개발, 고흥은 발사체 기능 중심의 삼각체제가 구축되고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예타와 예산 배정이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사업은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민간 주도의 발사장과 연소시험장, 발사체 조립동 구축 등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 태풍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바람의 영향에 오전에는 기온이 낮아졌다가 오후에 다시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이 17에서 20도, 한낮에는 27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18에서 29도, 목포는 20에서 27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파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2.5m, 바람은 초속 7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아침 6시 28분, 간조는 새벽 0시 53분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추석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8도에서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꿈의 달이 작가로 참여했던 학생들을 찾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꿈의 달이는 2013년 정원박람회 당시 강익중 설치미술가가 30여 개의 컨테이너로 만든 길이 175m의 다리로 전 세계 어린이 14만여 명의 조각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이 그림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10년 전 꿈의 달이 참여 작가 어린이들이 현재 15세에서 22세가량 됐을 것으로 보고 선착순 1000여 명을 찾아 초청 행사와 기념품 증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각 시군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금연구역들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병의원과 음식점, PC방 등의 금연구역 표시판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에서 10m 이내, 버스 및 택시 정류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여수시가 국가산단 삼동지구의 브랜드 명칭을 공모합니다. 여수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연구개발과 지원을 통해 산단 혁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 삼동지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삼동지구 브랜드 이름을 공모합니다. 삼동지구는 지난 2017년 처음 조성을 시작해 2019년 6월 57필지를 조성해 현재 분양 중에 있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호남본부와 한국화학연구원센터 등 연구개발기관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5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하루 전보다 1,900여 명 증가한 3,350명, 광주는 1,200여 명 늘어난 2,416명이 새롭게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35%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고 사망자는 1명, 위중증 환자는 30명 추가됐습니다.